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인물의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사람이 카지노 사업에서 상당히 큰 실패를 겪고 나서요. 어떻게 리얼리티 TV쇼라는 뭐랄까 새로운 무대를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재기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카지노 몰락과 쇼맨 부활, 트럼프 생존 전략, 그리고 트럼프 오부작, 파산의 미학, 이 두 자료의 발췌 내용을 가지고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재정적으로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존 전략을 썼고 또 대중의 시선, 그러니까 인식이죠.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다시 만들었는지 그 핵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좌절이나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능력,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요. 트럼프라는 인물은 사업 운영 방식이나 심지어 여러 번 겪었던 그 파산 과정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쇼맨십, 또 강력한 브랜딩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뭐랄까 실패마저도 상품화하는 전략인 셈이죠. 자, 그럼 먼저 그 시작점, 카지노 제국의 건설과 몰락부터 좀 짚어보죠. 이 기록들을 보면 1980년대 후반인데 와, 그 야망이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애틀랜틱 시티를 그냥 완전히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서부의 라스베가스를 넘어서겠다. 이런 포부를 아주 공공연하게 밝혔죠. 그 기록에 라스베가스를 능가하겠다. 이 말이 당시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야심의 어떤 결정체가 바로 트럼프 타지마할 카지노였고요. 번쩍이는 황금빛 대리석에 눈부신 샹들리에 스스로 세계 8번째 불가사위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 외형적인 화려함에는 정말 엄청난 공을 들인 거죠. 네, 그런데 바로 그 화려함 뒤에 처음부터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들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빚,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였고요. 여기에다가 운영 비용도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또 때마침 경기 침체라는 외부 악재까지 겹쳤던 거죠. 흥미로운 건 그 기록 중에 그가 빚은 나의 무기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있죠. 실제로 빚을 협상 카드로 쓰긴 했지만 결국 그 무기가 자기 자신을 겨눈 셈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무기가 결국 양날의 검이었던 거죠. 그래서 1991년에 그 야심작이었던 트럼프 타지마할 카지노가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면서 회생을 모색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네, 그렇죠. 당시 언론들은 트럼프 제국의 붕괴 이러면서 대서특필했고요. 정말 그야말로 최대 위기였을 텐데 여기서 그거 어떻게 이걸 빠져나왔는지 이게 궁금해지네요. 자료들은 그의 협상 전략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바로 여기가 이제 트럼프식 생존 전략의 어떤 핵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막대한 부채 규모, 그러니까 약점일 수 있는 걸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그 채권 은행들한테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죠. 내가 이만큼이나 빚을 졌으니 당신들은 날 망하게 둘 수 없다. 또는 내가 무너지면 당신들 손실도 어마어마할 거다. 이런 식이에요. 와, 이건 사실상 상대방의 손실에 대한 공포심, 이걸 협상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판을 흔드는 방식인 거죠. 와, 진짜 대담한 접근이네요. 보통은 빚 많으면 막 위축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걸로 목소리를 높였다니.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협상 결과 부채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자율도 낮아졌어요.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그가 실질적인 경영권은 상당 부분 포기했지만 명예회장 같은 직함은 유지하고 무엇보다 카지노 건물에 트럼프라는 자기 이름을 계속 남기는 데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영권보다는 명분, 이름이나 이미지를 택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은 그가 트럼프라는 이름 그 자체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분석해요. 실제 재정 상태가 어떻든 간에 대중에게는 성공한 트럼프, 이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봤다는 거죠. 이 패턴,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실 속에서도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내는 이 전략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 플레이에도 엄청나게 신경 썼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파산을 그냥 실패로 인정하는 대신에 나는 실패한 적 없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강변했다는 기록이 참 인상적입니다. 심지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황금색 리무진 타고 다니고 유명 모델들이랑 파티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면서 성공 신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애썼다는 거죠. 맞아요. 대중의 인식을 관리하는데 정말 탁월했던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파산 위기 겪었다던데 그래도 결국 살아남았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다. 사실상 파산이라는 그 부정적인 사건을 위기 극복이라는 좀 긍정적인 서사로 전환시킨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자료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또 있었군요. 네, 1992년에 트럼프 캐슬, 플라자 이쪽의 연쇄적인 재정 위기 때도 그렇고 또 2004년에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도 아주 유사한 협상과 이미지 관리 전략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진짜 뭐랄까 잘 짜인 각본처럼요. 이야, 카지노 사업에서의 이런 부침 끝에 트럼프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하지만 어쩌면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네요. 바로 2004년 TV 브라운관을 통해서였죠. MBC 방송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가 시작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쇼 오프닝 장면부터가 아주 상징적이라고 자료들은 분석하는데요. 번쩍이는 황금 리무진에서 내리거나 전용 헬기 타고 도심 빌딩 옥상에 팍! 이런 걸로 시작하죠. 카지노 사업에서 겪었던 그 재정적 어려움은 온데간데 없다는 듯이 다시 한번 성공한 거물, 이미지를 대중에게 아주 강력하게 심어준 거죠. 그리고 쇼에서 그가 참가자들을 탈락시키면서 외쳤던 그 대사 You're fired. 넌 해고야. 이거는 그야말로 시대 유행어가 됐잖아요. 네, 엄청났죠.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전역에서 어린아이들까지 이 말을 따라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파급력이 진짜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슈 하나로 그는 순식간에 아주 결단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아이콘으로 다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쇼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이 단순히 그냥 진행자 역할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그의 어떤 특정 가치관 같은 게 아주 강하게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쇼 안에서 그는 자신만의 그 비즈니스 철학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예를 들면 팀워크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가자한테는 딱 잘라서 비즈니스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감정적인 약점을 보이는 참가자한테는 감정은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일갈하는 식이었죠. 이런 발언들이 좀 냉정하고 때로는 무자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강인한 리더라는 페르소나를 만들고 강화하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실제 트럼프가 저런 인물이구나 하고 믿게 된 거죠. 언론과의 관계도 이 시기에 더 밀접해진 것 같아요. 쇼가 워낙 인기 있으니까 인터뷰 요청도 엄청 쇄도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죠. 각종 인터뷰에서 나는 쇼 진행자가 아니라 진짜 CEO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TV 속 이미지랑 현실 속 자기 비즈니스 성공을 동일시하려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과거에 그 여러 차례 파산했던 경험까지도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경험 많은 성공 리더 이런 식의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아주 능숙하게 재포장해냈다는 분석이 참 인상적이에요. 실패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의 성공 서사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로 활용된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현실하고 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들은 퍼포먼스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트럼프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업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삶 자체를 연기하는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배우로 변모했다는 분석이에요. 그의 실제 재정 상태나 경영 능력보다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는 트럼프 이야기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진 거죠. 자료의 표현에 빌리자면 트럼프의 인생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서사였다. 이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스캔들이나 논란도 일종의 역할을 했다. 이런 시각도 있군요. 이바나와의 그 요란했던 이혼, 말라 메이플스와의 관계, 또 쇼 참가자와의 연문설 등등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그의 태도가 참 흥미롭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숨기거나 해명하려고 할 텐데 그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지죠. 나쁜 뉴스도 결국 뉴스다. 내가 계속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모든 건 나에게 이롭다. 이런 말을 했다거나 심지어
이혼조차도 비즈니스의 일부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허허. 이건 뭐 논란이나 스캔들마저도 자기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연료로 삼는 아주 독특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심조차도 에로지원으로 그냥 활용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뭘까요? 성공의 정의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걸까요? 네, 자료들이 굵응두부로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례는 성공이라는 게 반드시 객관적인 부의 축적이나 재정적인 건전성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오히려 대중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이야기로 기억하느냐 이게 성공을 정의하는 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인용구가 이걸 잘 요약해 주는데요. 성공은 당신이 가진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달려있다. 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에게 파산은 완전한 실패나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다시 한번 딱 집중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리셋 버튼 같은 거였죠. 자료 표현 그대로 파산은 그에게 실패가 아니라 리셋이었다. 이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카지노 제국의 흥망성쇠부터 TV 스타로의 부활까지 이 여정을 쭉 관통하는 트럼프만의 어떤 핵심 전략, 일종의 플레이북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패턴들이 있을까요? 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일관된 전략적 패턴을 명확하게 뽑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부채의 무기화예요. 약점일 수 있는 그 막대한 빚을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 이거죠. 둘째는 서사장악 능력입니다. 언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도 유리한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대중의 인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죠. 실패마저도 뭐 전략적 후퇴나 재정비 과장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고요. 네네. 셋째는 브랜드 이미지 우선주의입니다. 실제 경영권이나 회사의 재정 상태 이런 것보다 트럼프라는 그 이름값, 즉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점. 넷째는 논란의 동역화입니다. 스캔들이나 비판 같은 부정적인 관심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관심 자체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를 강화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건 삶과 사업의 퍼포먼스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삼고 스스로 주인공이자 연출가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죠. 자료 표현처럼 어쩌면 그는 가장 성공적인 배우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결국 이 자료들은 트럼프가 단지 뛰어난 협상가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는 자기 연출과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자신을 계속 변신시키는 놀라운 적응력, 이걸 통해서 여러 차례의 재정적 각오를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내막이야 어찌됐든 간에 대중의 머릿속에는 트럼프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불사조 같은 인물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그 파란만장했던 카지노 사업 시절과 리얼리티 TV쇼를 통한 극적인 재기 과정, 이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아주 독특한 생존 전략과 이미지 구축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탐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사점은 아무리 극심한 재정적 위기 속에 있더라도 잘 만들어진 이야기와 강력한 브랜드가 대중에게 인식되는 성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일 겁니다. 특히 실패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그의 능력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말미에는 그의 다음 행보, 그러니까 정치 무대로의 진출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정치는 그에게 새로운 무대였다. 이런 표현이요. 그가 비즈니스와 엔터테인먼트라는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그 위기 대처 방식, 언론 활용법, 그리고 대중인식 관리 전략들,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 때 과연 그 전략들이 정치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무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을지, 혹은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거나 어쩌면 한계에 부딪혔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의 논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꽤 흥미로운 생각의 실마리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